7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에릭 바커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입니다. 본 책에서요, 책을 한권 소개하고 있는데 1980년대 출간돼서 돌풍을 일으킨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7가지의 말과 행동으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말과 행동을 익히면 그것으로 나를 점검하면 나의 인간관계 기술,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꼭 갖춰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하고 칭찬하라입니다. 내가 지금 경청을 잘하고 있고 또 남을 잘 칭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쾌락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 때 찌릿찌릿하잖아요. 짜릿짜릿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도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떠드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언행이 있다면 멈추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황이나 이런저런 일을 묻고 들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지기 못지않은 강한 유대감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치비스 데니스 작가가 쓴 순간의 힘이라는 책을 보잖아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관계의 퀄리티를 결코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단순히 이거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한 자리에 머무를 뿐인 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치비스 데니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과 상대방과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 외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일 뿐이며 한마디로 그 자리에 멈춰있는 관계라는 거죠. 반성이 많이 되네요.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회사에 이제 PD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저 의식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서 보다 확고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단순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능동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경청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막 칭찬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막 상대방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쵸? 막 그럴 정도의 반응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부, 과한 칭찬, 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표현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섹스나 돈보다 경청과 칭찬에 더 목마르다고요. 자, 두 번째는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조건 없이 먼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버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주라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행복한 친구는 내 행복을 15%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5%씩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기버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해피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려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맥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 기술을, 내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인맥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길거리에 가서 명함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먼저는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점검하고 출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하는데요. 약 1년 이상 연락을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옛 친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온라인이 아니라 필히 오프라인에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고 수다를 떠는 이런 행동들은 알게 모르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훨씬 돈독해지고 정서적으로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친구들에서부터 점검을 하시라는 거. 네 번째는 마당발 친구를 한 명씩 두라는 겁니다. 마당발 친구랑 친한 빈부격차 이런 거를 설명할 때 쓰잖아요. 마당발인 친구들, 그러니까 상위 한 20%의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 친구들의 관계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친구 리스트를 이제 공책에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SNS에 내 친구의 연결망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핵심 친구 몇 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우선 친해지라는 것이죠. 돈독해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더 친하고 확대시키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문자 한 통, 차 한 잔으로 인맥을 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라는 거는 영어로 buy, 구매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정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고 막 액수가 큰 게 아니에요. 문자 한 통, 차 한 잔, 요 정도의 시간과 돈은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정해놓고 노력을 해야 인맥 쌓기를요, 그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현재에 하고 있는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고 실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커피나 점심 식사비로 따로 마련해서 인맥 관리에 써야지. 이렇게 말이죠. 자, 여섯 번째. 평소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하다 보면 거예요. 이물질한다는 거죠. 나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뜻밖의 행운이 참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요?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더 많이 함께 보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행운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릭 바커의 친구 중 한 명으로 제임스 클리어가 있어요. 제임스 클리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주 좋은 책이죠. 여기에 저자예요. 그분이 정기적으로 블로거 모임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 바커는요, 이 제임스 클리어가 여는 그 블로거 모임에 무조건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임스 클리어가 주최하는 블로거 모임에 빠지느니 차라리 내 콩팥 한 쪽을 내놓겠다. 네, 콩팥 한 쪽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오프라인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러니까 에릭 바커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 그러니까 제임스 클리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콩팥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도 먹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행운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큰 노력이 없이도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와 효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좋은 계기로 제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그런 동기라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축적되다 보면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영역이 곳곳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동기라도 축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자주 가지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이런 동기를 내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 사람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인생 역전 비결은 획기적 합방이 아니었어요. 평소 닮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어울린 것이 인생을 바꾼 비결이었습니다. 약 1000명의 평생을 추적 조사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에 이릅니다. 연구 참가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대개 같이 어울리는 무리가 결정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 있고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은 뭐예요? 다른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맨날 뭐 영상으로만 그런 정보를 습득하거나 뭐 좋은 약을 먹거나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라는 거예요? 네, 건강한 사람들과 실제로 어울리고 눈빛을 교환하고 살갗을 부딪히는 거죠. 말을 섞고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연구의 결론은 모임을 정할 때는 현명하게 선택하라고요. 내가 정말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라. 자그만 거라도. 그러니까 얼굴 도장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더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말 한마디 언행 하나하나를 통해서 연결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연결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연결은요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직장생활,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한마디라도 더해서 어떻게든지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났을 때 그냥 반갑만 하고 있으면 이 바쁜 그 시간을 너무 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말 한마디로 더 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점이 없는 집단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말을 섞고 연결된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앞서서 기회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도 더 쉽게 옮겨갑니다. 번뜩이는 통찰이 있어도 남들이 그 통찰을 믿어주고 따라주지 않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있어야 그 통찰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프리 페퍼라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승진을 원하는 사람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사내 정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딴 정치 노름은 질색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립된 섬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현실적으로 사내 정치, 그 권력의 흐름, 정보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내 정치에 능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살고 싶다면 승진을 포기하고 지금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승진하고 싶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사내 정치라는 그 현실의 맥락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에 부합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현실에 부합하라는 게 막 아부하고 과한 칭찬하고 이게 아니죠.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네. 참석만 하지 말고 말, 행동 하나하나를 사소한 것이라 더 하라.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고 작가님이 큐레이션한 책 중에 베스트 셀프가 있죠? 거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하죠. 현실의 맥락을 무시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라. 그러니까 현실에 부합하는 선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고 쉬운 실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임에 참석을 했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라는 거.
그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의 사회적 고립 연구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들면서 이 설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이게 제일 많아졌다고 해요. 중요한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비만보다도 위험하고 하루에 담배 무려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 현실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그게 말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조금의 의식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인간관계의 퀄리티를 꼭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그래서 이 7가지를 점검해 보고 부족하면 이 7가지대로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경청하고 칭찬하기. 돈 버는 것보다, 섹스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해주고 칭찬해주면 아주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조건 없이 먼저 나눠 먹기. 그러니까 먼저 기버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SNS에 글을 올려서 생파 모르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친구들에서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뭐라는 거예요? 마당발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5번째, 문자 한 통, 차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내가 이 친구들에게 쓰겠다. 그래서 인맥을 사는 거죠. 6번째, 평소 닮고 싶어 했던 사람은 꼭 만나십시오. 그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이 에릭 바커에는 제임스 클리어가 있었죠. 저는 빡독 그리고 신큐베이션 이 독서 모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 박사님, 고 작가님 이런 특강 기회가 많죠. 거기에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뭐예요? 그런 모임에 참석했을 때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지만 말고, 그리고 쑥스러워가지고 나서지 못하고 이러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섞으라고요.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링크 연결의 시작입니다. 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를 잘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꼭 삶에 적용하셔가지고요. 이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을 꼭 획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회 여러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